얘들아, 오늘 지각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요렇게 교재 표지랑 똑같이 생긴 이 자료에다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숙제로 해오실 것들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전체적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주중에는 그냥 테스트를 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필기 베껴 쓰는 거랑 그다음 오른쪽에다가 도식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도 보시면은 워크북이 나와 있을 건데 반반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3, 파트 4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우리 아직 오늘 안 배우는 것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변형 문제까지 하면 책이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변형 문제 따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3, 4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 풀어주시면 되고, 게이트웨이를 4강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수업을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강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로 수업을 듣지는 않았을 건데 신명유 선생님께서 아마 수능 지문해가지고 수업 해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보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용이 좀 많이 기억이 나겠네. 일단은 이 내용 설명 먼저 드리자면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이 인터넷 안에서 있는 공간 덕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일할 수 있어요 였는데, 특정 장소에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특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명륜동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나 법적인 제약 같은 것들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간적인 유연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함축의미 추론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밑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내리지? 밑에 보시면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위쪽에 나와 있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네. 여기 보시면 work less sticky, 이 부분이 이제 함축 의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Digital platforms,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have made에다가 오형식 동사 한번 표시해 주세요. A lot of work에다가 목적어, less sticky,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많은 일들을 덜 끈적거리게, 끈적거리는 거는 얘네 둘이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덜 끈적거리는 거니까 얘네 둘이가 분리될 수 있게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주제문이 될 거고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은사야 저기다가 출석 체크 먼저 좀 할까요? 엄마 번호 좀 쳐줄래? 엄마 번호 끝자리. 잠깐 취소하고 등만. 엄마 번호 다시 눌러볼래? 됐다. 은서야 요거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요거에다가 지금 필기하면 돼. 첫 번째 거. 자, 다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거든요. 한 4줄, 3줄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할 건 뭐냐면 여기 as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나와 있는 and에다가 세모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s에다가 또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컴마까지 슬래시. 다시 얘기하면 as 뭐뭐함에 따라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and 하고 나서 또 뭐뭐함에 따라서 하고 나서 주절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종속절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becomes ever more 뒤에 나와 있는 modularize, 요거 오늘 단어 뜻 외우셨을 거예요. 모듈화 되다라는 뜻인데, 모듈화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듈형 소파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모듈형 소파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세모에다가 옆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형이라고 부르거든. 다시 얘기하면 떼고 붙이고 가능한 거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 standardized 표준화되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가볼게요. as 뒤에 나와 있는 markets for부터 work까지 한번 가로쳐 볼게요. for digital work 디지털 노동을 위한 이런 시장들도 are created,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지금 as 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이 계속해서 뭔가로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ties에다가 뜻 적어 놓으세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뭐랑 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건지 한번 볼까? between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places까지 한번 가로쳐 볼게요. service work, 어떤 노동이랑 particular places, 특정한 장소 간에 있는 이런 끈끈한 연결 같은 것들이 can be disconnected, 어떻게 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노동이랑 어떤 장소 간의 연결성은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 때문에 라는 얘기만 쭉쭉쭉 하고 있어요. 3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장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while에다가 세모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얘들아? 뭐뭐 하는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리고 밑에 줄을 쭉 내려가셔서 markets까지 슬래시를 좀 끊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선생님 도식화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요 앞부분은 선생님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과거라고 적어놨지. 요때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이후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워크부터는 현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바뀌었어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과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이제 변화되면서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결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얘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그 다음에 that부터 밑에 있는 1990년대까지 한번 가로쳐 볼게요. That emerged in the 1990s. 1990년대니까 과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1990년도에 emerged. 등장을 했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 과정이 allowed에다가 오형식 동사 표시해 주시고요. large companies가 목적어, to take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take advantage of 어떤 것을 활용하게끔 도와줬는데 어떤 것을 활용하게끔 허락을 해줬는데 뭐를? Global Reserve Army. 산업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해줬대요. 예비군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사람들을 예비로 쓸 수 있게끔 남겨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이용하게 되면서 산업 예비군을 사용할 수 있었구나.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by ing 동그라미 치시고 어떻게 해서 예비군을 사용할 수 있었냐면 콜센터를 무빙이니까 옮겨야 됐대. 여기에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위에서는 우리 현재에 바뀐 내용들이 산업이랑 뭐 일이랑 그 다음에 공간 간의 연결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옮겨야 되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무조건 공간이랑 연결성이 있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콜센터를 어디로 옮겼대요?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 값싸고 먼 노동시장. 다시 얘기하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공장 한 개 설치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콜센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위에서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쪽의 노동시장을 이용하려면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클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연결성이 떨어진 걸 얘기를 할 거예요. 클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것은 changes, 변화시켰는데요. 지금 이게 현재에 나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The volume and granularity.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한번 뜻 적어 놓을게요. 볼륨은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그 다음 요거는 과립상이라고 적혀 있었을 건데 요거는 뜻이 뭐냐면 모래처럼 짧게 부서진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라든지 작은 부분들도 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at which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칠게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실 점은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출석 체크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니까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non-proximate에다가 주황 색깔 형광펜 한번 쳐놓을게요, 얘들아. 어휘 형광펜입니다.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에 있는 근접한이라는 뜻인데 no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이야 이거 들고 가세요. no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지 않은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지 않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도 can take place, 뭐 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윗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등장 때문에 일이랑 공간 사이에 있는 끈적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타이즈, 연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서는 과거 얘기를 하면서 1990년대만 해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건 있었어. 아웃소싱이 뭐냐면 야 우리 회사에서 고급 인력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너무 비싸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른 회사에다가 이걸 맡겨버리겠어 하는 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콜센터를 좀 더 값싼 노동력 지역에서 노동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간 자체에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콜센터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보내야 됐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었던 while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but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밑에 보니까 규모도 바뀌게 되고 과립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근접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공간적으로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클라우드 워크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덕분에 일이랑 공간 사이의 제약이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문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보라 색깔 형광펜으로 4번 문장에다가 형광펜을 쭉 그어 놓으실 건데 보라 색깔 형광펜으로 4번 문장에 형광펜을 쭉 그어 놓을 건데요. 이 문장을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얘들아. A small business in부터 뉴욕까지 한번 바로 쳐보세요.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은요, can hire, 고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 프리랜서니까 그냥 저는 뭔가 딱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일자리를 하나하나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노동자를 한 명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노동자냐면 뭐 트랜스크라이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거 뺏겨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하루는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하루는 뉴델리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서 선생님 과제물을 채점해 줄 사람을 찾는데 굳이 명륜동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루는 뭐 울산에서 하루는 서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화살표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고용에 있어서 장소의 제약이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여기서 고용할 수 있고 하루는 저기서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고용에 있어서 장소의 제약이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5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o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no가 문장 맨 앞에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이거든? 그래서 no 뒤에 명사가 같이 붙어서 요까지가 주어잖아요? 주어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어떠한 어쩌고 저쩌고도 아닙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무실, 어떠한 공장도
지어질 필요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체 부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도 어떤 공장도 지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하기 때문에 그냥 클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no 또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정입니다. 3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no local regulations 현지의 규정, 뭐 예를 들면 명륜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도 are observed 사이에다가 no를 넣어서 해석을 할 거니까 observe, 여기서는 관찰하다가 아니라 준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법 같은 거를 지킨다라는 뜻이야. 근데 현지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명륜동에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는요. no에다가 한 번 더 동그라미 치고 또 어떠한 뭐뭐도라고 해석할 거예요. 어떠한 local taxes, 현지의 세금도 are paid, 지불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럼 지금 5번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것이 일이랑 공간 사이의 연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간 제약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뉴욕에 있는 뭐 고용주라고 적을게요. 고용주가 하루는 나이로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고 하루는 뉴델리라고 하는 곳에서 고용을 할 수 있다. 고용에 있어서 공간 제약이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왔던 내용은 뭐라고? no 3가지가 나왔었는데 3가지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로 한번 그냥 묶어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었던 거는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질 필요 당연히 없고, 맞지? 어차피 이 지역에서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현지 규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었던 거는 현지에서 내야 되는 이런 세금조차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The switch, in부터 work까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스위치 하면은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알겠지?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산 네트워크가 뭔데? 노동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었잖아. 연결이 점점 사라졌다며. 이런 부분들이 happens, 발생하고 있습니다. by ing 동그라미 칠게요. 뭐 함으로써?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뭐 함으로써? 그냥 이메일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대요. or 세모 치시고요. ing 한 번 더 동그라미 칠게요. 이 앞에는 by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by clicking some buttons. 버튼을 몇 개만 누르면 되는데 on a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클릭만 몇 번 하면 된대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노동 생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연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 2가지만 하면 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고용주가 고용하는 데 있어서 2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이메일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뭐 지원하기 같은 버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만 몇 번 클릭하게 되면은 다 고용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다는 얘기야. 굉장히 간단해졌다. 뭘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뭘 지을 필요도 없고 다 괜찮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번 주제문 나올 거기 때문에 별표 한번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way,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은 바뀐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러한 방식으로 the employers, 고용주들은, 고용주라고 하는 거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 leaves behind, 남기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no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남기지 않냐면 material traces, 물질적인 흔적. 다시 얘기하면 물질적인 흔적이 뭐예요? 얘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공장에 뭐 폐기물도 남을 거고 할 건데 공장 짓는다고 안 짓는다고? 안 짓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하니까 물질적인 흔적, 여기서 일했었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 장소가 될 거냐면 in the places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쳐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it에다가 물결 표시해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it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었던 the employer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고용주가 한때 고용주였던 장소. 이게 약간 집에 가서 해석해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고용주가 고용주였던 장소라고 하는 거는 고용주가 일했던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명륜동에서 사람을 구했으면 명륜동이었던 그 장소에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이 남지 않더라.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구해가지고 클라우드 워크에서 일을 할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전혀 일이랑 공간 사이에 연결성이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흔적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끌어다가 써볼게요. 뉴욕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물질적인 흔적은 당연히 남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혹시 필기하는 게 눈에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 분? 여기다가 필기하지 말고 여기다가 필기해도 되거든요. 별 의견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3강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가보겠습니다. Even outdoor, 요 내용 설명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주제를 좀 적어놨는데 기후 통제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야 오늘 비가 온다는데 비 안 오게끔 한번 기후를 통제해 볼까? 아니면 오늘 덥다는데 좀 시원하게 기후를 통제해 볼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기후 통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이 글의 소재가 될 거예요. 미기후 규모에다가 네모 한번 표시해 볼게요. 거기 없으시죠, 여러분? 미안해요. 미기후 규모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미가 영어로 마이크로거든? 마이크로 언제 들어봤어요? 엄청나게 초소형 이런 거 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 들어봤지. 다시 얘기하면 기후가 전체 기후가 아니라 조그만한 규모에서의 기후를 조절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정원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전략적으로 내가 재배하는 공간 안에서는 뭔가 얘네들이 더 잘 자라게끔 설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조기 수확에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수확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그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었는데 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I cheated God. 나는 신을 속였다 라는 뜻이잖아요. 신을 속여가지고 신이 뭘 만드는데 날씨라든지 기후 같은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속여서 나는 정원에서 더 빠르게 수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번 문장에 별표 쳐주시고요.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형광펜 좀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beyond랑 localized에다가 주황색 형광펜 한번 먼저 쳐볼까요? beyond랑 localized에다가 주황색 형광펜. 그리고 localized부터 문장 끝까지는 노란 색깔 빈칸 추론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주황색이 어휘 형광펜이고요. 노란색이 빈칸 추론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필기본 보내드릴 건데 첫 번째 줄 잘 보시면 outdoors에다가 선생님 주어가 아닙니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이 문장 분석을 잘못하시면 outdoors가 주어인데 뭐지? 동사가 localized인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컴마 뒤에 나와 있는 control localized부터 컨트롤까지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앞부분은 뭐냐면 그냥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사구.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ven outdoors, 심지어 야외에서도 although부터 요 man까지는 한번 바로 쳐볼게요. Although climate, including temperature, is usually regarded as beyond the control of man. 여기서 선생님이 beyond에다 형광펜 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beyond는 뭔가를 넘어서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beyond the
the mountain 하게 되면 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산을 닿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인간, 여기서 맨은 남자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좀 적어주세요. beyond랑 the control of man에다가 같이 묶어주셔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기후라고 하는 거, 뭐 온도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기후 같은 것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럴지라도 야외에서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localized 이게 뜻이 뭐냐면 국지적인이라는 뜻인데 국지적이라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같은 뜻으로 regional이라는 단어를 좀 적어 놓으세요. regional. region 이 뜻이 뭐예요? 지역이지. 지역적으로 좁은 걸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기후가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기후랑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미기후, 좁은 지역, 국지적인 온도 조절은 is sometimes 때때로는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요? 온 동그라미 치시고 마이크로 네모 표시할게요. 미기후 규모에서는 효과적입니다. 됐나요? 그럼 요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요 오른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기후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원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져. 하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었던 거는 전체 기후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인 온도 조절이 나왔었죠. 국지적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은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뭐 미기후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플러스 한번 달아놓을게요. 여기다가. 기후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지적으로 온도 조절하는 것은 미기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이제 2번부터는 나는 뭘 속였다, 신을 속였다 라는 얘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예시가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슨 49 아니면 마이넛, 노스 다코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 그 어디 가나 밴쿠버 캐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밴쿠버구나, 마이넛이라는 지역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밴쿠버 캐나다, 뒤에가 나라, 앞에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라는 지역은요, a few miles, a few 뒤에는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몇 마일 어디로 떨어져 있대? 북쪽으로 떨어져 있대요. 어디에서 봤을 때? 49 위도선에서 봤을 때. 그 다음 about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다코다 한 번까지 괄호 치시고요. with부터 temperatures까지 한번 괄호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bout 60 miles farther north, 그 다음에 than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minus north Dakota. north Dakota에 있는 minus보다 더 북쪽에 있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밴쿠버라는 지역은 여기에서 받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뭐야? 북쪽에 있네, 북쪽에 있네 라는 얘기니까 우리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요, 따뜻해요? 더 추워지지. 그 정도만 내용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밴쿠버라고 하는 나라는 얘네들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운 나라겠구나. 그래서 이 노스 다코다라고 하는 데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스 다코다도 뒤에 볼게요.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전설적으로 엄청나게 춥고 혹독한 겨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요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시로 지금 어디가 나왔냐면 밴쿠버가 나왔는데 밴쿠버는 뭐 위도 45도보다 49도보다 더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왔었던 마이넛이라 적을게요. 마이넛보다도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추운 겨울 온도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했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 다음 3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ut에다가 세모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주어 자리가 constant when winds가 될 거고 off부터 ocean까지 한번 괄호 쳐보겠습니다. of the Pacific Ocean. 여기서 off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어디에서 온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여기에서 off. 거기에서 멀어져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이건 그냥 몰라도 되는 단어입니다. fan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make에다가 오형식 동사 달아놓으시고요. Vancouver winters가 목적어. mild and wet이 목적격 보어가 될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볼게.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이런 팬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밴쿠버의 겨울, 아까 전에 춥다 했어요? 따뜻하다 했어요? 엄청 춥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을 조금 마일드니까 너네 진라면 순한 맛을 마일드라고 하는 거 아니? 다시 얘기하면 좀 순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덜 춥게. 그리고 완전히 막 건조하고 이런 날씨가 아니라 조금 더 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 얘가 조금 더 완화되는구나. althought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although sunshine is scant. 여기 나와 있는 scant는 단어들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 부족한이라고 달아놓으세요. 비록 햇볕이 또는 뭐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일조량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루에 쬐는 이런 일조량 아니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는 하더라도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은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은 팬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금 온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습하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죠? 햇빛이 좀 부족하더라. 일조량은 부족.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4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컴마까지 슬래시. 내가 I had a garden there.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열은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940년대에 이런 거 다 쓸잘데기 없고 어쨌든 밴쿠버에서 내가 텃밭을 가꿀 때 뭔가를 기르고 있었을 때 a neighbor, 내 이웃이 used to say, 말하곤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treated God. 여기에서 얘기 나와 있는 I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캐나다 밴쿠버에서 텃밭을 기르는 납니다. 얘가 너는 지금 신을 속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in. 여기서 bring in은 가져오다가 아니라 거두다, 수확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정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거두는 거. 내 상추라든지 아니면 tomatoes,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earlier, 조기에 조금 더 일찍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는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너는 신을 속이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한 거야. 누구보다? than anyone else. 다른 그 누구보다요. 그래서 우리 I cheated God가 물론 여기에서 문제로 나왔었지만 한 번 더 보라색을 칠 거예요. I cheated God는 보라색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다 보라색 형광펜 치는 이유는 나중에 밑에 나와 있는 5번 문장이랑 연결시킬 거기 때문에 이 5번 문장 전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괄호를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I cheated God에다 형광펜 쳤던 거를 오른쪽을 쭉 연결해 주셔서 5번 문장 전체에다가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빠른 재배, 제가 적어드릴게요. 빠른 재배 비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아직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밑에 거는 안 적을게요. 조금 이따가 적겠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The bed in which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grew까지 괄호치면 되겠네. 아까 전에 나왔던 문법인데 혹시 알아채시겠나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나왔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부터 한번 문장 보니까 The vegetables grew. 선생님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grow가 채소들이 막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 그래서 야채들이 자라고 있었던 침대니까 여기선 침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걔네들이 자라는 흙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야채들이 자랐던 그 바닥이 was banked.
뱅크하게 되면은 살짝 경사지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살짝 기울여 놨다는 얘기야. 이거 조금 이따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어디 쪽으로 경사지게 했냐면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경사지게끔. 아까 전에 오른쪽에 적었던 것처럼 북쪽은 조금 더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아까 전에 없었던 일조량을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남쪽으로 가서 조금만 햇빛을 더 받아라 라는 식으로 했대. 그래서 뒤에 보니까 at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한 50도 정도를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남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가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햇빛이 여기에서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일자로 해놓은 데다가 풀을 이런 식으로 심으면은 햇빛이 이런 식으로 그늘지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 햇빛을 좀 직선으로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여서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얘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쪽으로 기울여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 the area 뒤에 나와 있는 between부터 plants까지 가로치세요. 식물들 사이에 있는 공간.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추운 지역이니까 여기에 있는 냉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 식물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 was covered with 뭘로 덮여 있었냐면 flat stones, 납작한 돌로 들어가 있었대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온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온돌이 뭐예요? 돌이 아니면 뭐 뚝배기 이런 것들도 국밥 만들 때 쓰잖아요. 돌이 온기라든지 아니면 열 같은 거를 잘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돌을 이렇게 판때기를 놔두니까 차가운 것들이 못 들어오고 따뜻한 것들이 요 안에서 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작한 돌들로 덮여 있었는데 gathered부터 beach까지 걸어치시고요. 뭐 근처 해변에서 납작한 돌들을 모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놨더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게? To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max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반대말이 minim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max 나와 있으니까 최대화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soil heating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뜻 좀 적어 놓읍시다. 지중가온. 지중가온.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가 땅지자거든. 땅 안에 있는 온도를 계속해서 있게끔 만드는 거. 온도를 좀 유지해주는 거를 우리가 지중가온이라고 불러요. 지중가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요 안에 나와 있는 열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작한 돌들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from the weak late winter early spring sun. 지금 보시면 뒷부분에 더 뒤에다가 형용사를 너무 많이 달아놨어.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요 late winter이랑 early spring을 그냥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 겨울 그리고 여기는 초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늦겨울이랑 초봄은 햇빛이 막 여름처럼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weak, 약한 요런 햇빛이 있는데 이런 햇빛으로부터 받았던 요 열들을 좀 가둬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판때기를 옆에다가 갈아놨다.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보라색으로 연결했던 거 빠른 재배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른 재배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쪽으로 경사지게 흙바닥을 설정했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식물 간에 공간이 있을 건데 이 공간에다가 지중가온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납작한 돌들을 채워놨다. 이 부분이 요 밑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빠르게 재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네가 신을 속여가지고 미기후를 변경시켜서 빠른 재배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지문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요거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오른쪽 위에를 한번 같이 보세요, 얘들아. 진정한 직원 충성도라고 적혀 있는데 너네가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20살 되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때쯤 직업을 구할 때는 나는 뭔가 돈을 많이 주는 데서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해보시면 생각이 드는 게 돈만 많이 준다고 이게 맞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갈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보너스 돈 주는 거 있지. 막 몇백만 줍니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너 일 잘했으니까 그 다음 걸로 승진시켜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당근 같은 이런 단기적인 보상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이 회사에 평생 충성하겠어. 난 이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도록 영감을 주는 거라 했죠. 다시 얘기하면 너는 뭐 할 수 있어 아니면 조금 영감을 준다든지 동기부여해주는 말들 동기부여를 해줘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직원 충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밑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에서는 뭐 이런 것들 단기적인 보상 같은 거 다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별로 크게 오랫동안 가진 않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직원 충성도를 높여야 돼 라는 얘기로 이어질 거예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can always be injected into 여기에 나와 있는 inject가 투입하다, 안으로 넣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be injected 수동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입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디에 주입될 수 있대? An organization, 조직인데 조직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요.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하나? to부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 나와 있는 motivate에다가 오형식 동사 people에다가 목적어 to도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 해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2번 문장 보니까 요거 형광펜 조금 이따가 칠 거예요. bonuses, 그냥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또는 promotion, 승진을 해준다든지 other carrots, 여기서는 carrot이 당근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할 때 그 유인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뭐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사용하는 거 and even a few sticks, 여기서 스틱은 막대기가 아니라 채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책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좀 혼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할 수 있겠지. 그 얘기가 2번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이런 뭐 당근 채찍들이 나와 있고요. get에다가 오형식 동사 people이 목적어, to work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해줄 수는 있어요. 돈 주면 일시적으로 그래 열심히 일해보자. 이 뭐 금융치료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열심히 일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but에다가 세모 하고 싶은 얘기는 but 이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But the gains, 하지만 그러한 이득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득은 뭐겠어? 돈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are, like부터 요까지는 그냥 괄호치세요. 안 읽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are, 그런 이득은 short term 뭐 하더라고? 단기적이에요. 그거 받았을 때만 기분 좋지 평생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동기부여 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다른 조작하는 것들 있죠. 조작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갈 수는 없어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까지만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 쉽게 생각하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 회사에서는 사람들한테 여기 일하는 뭐 노동자라고 적어 놓을게요. 노동자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투입은 할 수 있어요. 뭐 하도록?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 더해라 라는 식으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뭐 당근이 될 수도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보너스 같은 것들은 단기적이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일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단기적인 보상 같은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
됐나요?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전에 단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such tactics에다가 이제 보라색 형광펜 치세요. 그러한 책략은, 그러한 방식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방식은 어디? 2번 문장에 있는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 거예요. such tactics는 지금 2번 문장의 주어 자리를 가리킵니다. such tactics는 bonus부터 sticks까지를 의미할 거예요. 이런 단기적인 보상들은 뒤에 볼게요. cost more money.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 아, 얘네들 일하게끔 시키려니까 돈 또 줘야 되네? 아, 얘네들한테 뭔가 승진 또 시켜줘야 되네. 승진 시켜주면 또 돈 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그 다음 increase stress,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건데 돈 주는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for employee,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and employer,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도 둘 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증가될 겁니다. and 그리고요, eventually 결국에는 will become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될 건데 여기에서도 주어는 누구라고? such tactics가 주어예요. 그러한 책략 때문에 이거를 할 거예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peopl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people은 employee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일하는 직원들이 employees라고 적을게요. show up, 나타납니다인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for work, 일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출근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 동사가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냐면 cost가 1번, increase가 2번, 그리고 will become이 3번이기 때문에 문장을 잘 보셔야 되고 주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잘 갈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당근처럼 돈만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돈 많이 들겠죠. 맞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도 일하라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는 둘 다 받을 거야. 결론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 돈 줬으니까 내가 주 5일만 출근하려 했는데 주 6일 출근해야 되겠다, 돈 줬으니까. 또는 내가 6일을 출근해야지 이 돈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사람들, 직원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이유가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요? 돈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럼 요까지 한번 적어볼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서 얘기했던 요 책략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략들은 안 좋습니다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안 좋았어?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원도 그렇고 고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한테 모두에게 뭐 하더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더라. 한 사람한테만 스트레스 아닙니다. 내용일지 같은 거 나왔을 때 둘 다한테 스트레스 받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매일 출근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매일 출근하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돈 같은 보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돈 벌려면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근하기 싫은데 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t's not loyalty. 그거 충성심 아니야. loyalty라는 단어 좀 잘 봐놓으셔야 되는데 이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royalty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우리 R 발음하면 혀를 막 굴리면서 하잖아. R 들어가 있는 게 왕족의, 왕실의 이런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로열티에 약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 놓으세요. 로열티는 충성심. 나는 이 회사에 내 몸을 바치겠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로열티 약간 굴리는 이 친구는 왕족의 기 때문에 이 자리에 로열티 누르는 게 아니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왕족.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돈 때문에 출근하는 거 얘는 충성심이 아니야. 우리 지금 충성심 때문에 회사에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 별로야,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지 직원들이 진짜 내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That's the employee version of a repeat business.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놓을 건데 보라색 형광펜. 선생님 혹시 3번 문장에 이 부분 형광펜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칠게요. 5번 문장에 일단 보라색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 3번 문장에는 우리 보라색 형광펜 쳤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파란 색깔 문장 삽입 형광펜을 한 번만 쳐놓을게요. 일단 3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형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겠지. 3번 문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왔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해져요 라는 얘기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시간 흐르기 전에는 플러스였어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번 문장에 나와 있었던 단기적으로는 그 이득이 좋았어요. 그 이득이 뭐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해줬습니다. 플러스 얘기 나오고 시간 흐르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5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은 위에 나와 있는 단기적인 보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the employee version, 직원의 버전인데 of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쳐 놓으시고요. 요거는 뜻을 따로 적어 놓으세요, 얘들아. repeat business 밑에다가 재방문 고객이라고 좀 적어 놓을래? 재방문 고객. 재방문 고객을 약간 또 이것도 집에 가서 공부를 스스로 해보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재방문 고객이 뭐 어쩌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이 예시를 생각을 하세요. 커피를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에 많이 사 드시는데 뭐 하삼동도 있고 저 댄싱컵도 있고 아니면 뭐 밑에 청솔로도 있고 한데 내가 하삼동만 계속해서 재방문을 하는 거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봐. 하삼동만 왜 계속 재방문할까요? 하삼동에 적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먹으면은 뭐 한 개 쿠폰이 따로 나온다든지 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한 곳에만 계속해서 재방문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뭔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다시 얘기하면 네가 위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너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일하게끔 만드는 거는 재방문 고객 만드는 거, 쿠폰 줄 테니까 또 오세요 하는 거랑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땡겨가지고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재방문 고객은 적어볼게요. 선생님 입으로 읽어드릴게요. 재방문 고객은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적어주시고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위해서 오는 것. 쿠폰 또 받아야지? 적립 또 해야지? 라는 식으로 오는 거고 화살표 표시해 놓을게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보상 때문에 출근을 매일매일 하는 것, 출근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야? 충성심이 아니야. 재방문 고객은 보상이나 인센티브 때문만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출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충성심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재방문 고객은 보상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출근을 많이 하는 거고 충성심은 아닙니다. 그럼 요것도 내용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출근하는 거는 재방문 고객이랑 마찬가지고 요거는 무슨 의미라고? 인센티브 보상 때문에 재방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출근 많이 하는 거.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가 아니야? 충성심이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럼 충성심은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Loyalty among부터 employees까지 바로 쳐놓으세요.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의 충성심은 뭐냐면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맨날 출근하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거는 언제냐면요. is 뒤에 when 바로 나와 있어서 당황하셨을 건데 앞에다가 선행사인 the time이 생략되어 있어요 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때는 언제냐면 when they 뒤에 나와 있는 turn down 주황색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어휘 형광펜입니다. turn down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거절하다야. 이거 별로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뭘 거절한대? 다른 회사에서 야, 너 일 참 잘하네. 우리 회사 오면은 내가 너 지금 받는 금액의 2배를 줄게. 또는 야, 우리 회사 오면은 매일매일 커피 공짜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나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도 아니요, 저는 제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회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다면 야, 그거는 진짜로 충성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to 이하에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To continue working,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이나 혜택 같은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디에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주는 것들을 다 거절한다면 그거는 진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어. 바로 다음 문장 7번 문장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충성심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니까 loyalty to a company 괄호 치시고 한 회사에 대해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뜻 적어 놓으세요. 능가하다. 뭔가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야. 트럼프, 능가하다, 넘어서다. 뭘 넘어선다고? 급여, 돈을 더 많이 주는 거라든지 benefit,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는 충성심은 더 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and 세모 치시고요. unless 동그라미 밑에 줄, 오른쪽에 있는 astronaut까지 슬래시. 이거는 지금 당장 안 읽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뒤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it's not에다가 네모 한번 표시. 밑에 줄에 있는 that에다가 네모 표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에 it에다가 네모 표시, that에다가 네모 표시. 눈에 한번 보실래요? 이 구조를? 어떤 느낌이에요? it's not, it's 나와 있고 that 나와 있는데 해석할 때 보니까 that 뒤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for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거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얘는 주간대, 얘는 목간대로 쓰여서 주어를 강조해주고 있고 목적어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강조 구문이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제가 봤을 때 서술형으로 세트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it's not that, it's that 네모 쳤던 것들은 빨간색으로 어법 형광펜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초록색으로 서술 형광펜 한번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unless 저 부분은 사실 빼고 출제가 될 가능성도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t's not the work we do. We do에다가 괄호 쳐놔야 되겠네. That inspires us either. 뒷부분에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급여랑 혜택은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단기적이라고 했어요? 장기적이라고 했어요? 단기적이야.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바로 다음에도 either이라는 표현을 드디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either이라고 한 건 뭔데? 앞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야, 이것도 그렇게 동기부여 안 되잖아. 돈 많이 주는 거나 혜택 주는 것들.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동기부여는 안 돼 라는 얘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한테 inspires,
영감을 주는 것이 뭐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뭐가 아니라면 네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우주비행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저기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달에 착륙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한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겠지만 그냥 회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9번 문장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요 단어를 보셨을 때 한 개 지문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뭐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 지문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나요? 뒤에 대절부터 한번 볼게요. We come to work. 우리가 일하러 오는 for를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이유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뭐뭐 때문에 일하러 온다니까 우리가 일하러 오는 것은 바로 이유가 뭐라고? The cause. 여기서 이유 아니고요.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대의 명분이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대의 명분. 우리는 대의 명분 때문에 일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하루 무슨 초파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잘 성공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대의 명분, 뭔가 어떤 커다란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요 위에 나와 있었던 위에 전체 아닙니다 했던 것들 첫 번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cathedral 하면서 지금 몇 번 문장이었지요? 9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대성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한번 볼게요.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우리는 일하러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벽이라고 하는 짜잘한 거, 하루하루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서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싶을 때 일하러 오고 싶다고? To build a cathedral. 야, 우리 1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 해봐야지. 대성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의 명분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일하고 오고 싶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요까지도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재방문 고객하면서 요까지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우리는 충성심은 뭡니다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보겠습니다. 충성심 이꼴 무엇을 넘어서는 거? 급여, 혜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더 높은 급여, 더 높은 혜택을 주더라도 충성심만 높으면 이 회사에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던 게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뭐가 아니라 무엇입니다로 얘기가 이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는 일. 네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동기부여 해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우리는 벽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일 때문에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대성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무언가를 짓는다라는 이런 대의 명분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한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러 오는 것은 사실상 단기적일 수밖에 없더라. 안 좋더라. 요까지 다 적으셨으면 잠시 5분 쉴 거거든요. 잠 오는 친구들은 잠시 주무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서야 그 카드 들고 잠시 나와볼래요? 들고 왔어요? 항상 매달 1일에 여기 수강료 결제가 있거든요. 번호 한번 눌러볼래? 은서 왜 오늘 늦게 나왔슈? 늦게 들어오니까 첫 번째 질문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진짜? 여기 넣으면 돼요. 뭘 적어야 되나? 뒷면. 요거 동의함. 안 나오나? 잠깐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 2025년 6년이구나. 3월 15일. 여기에 아마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면. 네. 수업하는 건 안 어려워요? 괜찮았어요? 네. 오면 항상 출석 체크하고 이 번호 누르면 돼. 알겠죠? 하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화장실 갈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 늦었어 이놈아? 이유가 없지. 이 중간에 들어오면 친구들도 방해되고 준이도 이해가 안 가고 맞지? 다음 늦지 마세요. 알겠지? 눈이 보이니 이쪽에 앉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